그 본 텍스트에 들어가기 전에 좀 몇 가지 사전에 짚을 거 한번 짚어볼게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 노자 또는 도덕경에 대해서 좀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좀 뭐라 그럴까, 오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어, 그, 그 중에 하나가 노자가, 그러니까 보통 노장사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 한나라의 시대 사람들이 그 제자백과의 여러 가지 사상적인 조류들을 열 가지의 편파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와 장자 요 부류를 묶어가지고 도가라고 보통 지칭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그 도교라는 형태로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도교하면은 무엇을 좀 지향하고 목표로 하고 하나요? 보통 신선이 되는 거, 뭐 내지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 약간 각색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언제죠? 삼국지 보면은 그 한나라 말기에 그 여기저기서 밀란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황건적의 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교 비슷한 거예요. 막 도술이 부리고 막 그런 거 나타나잖아요. 실제 그렇게 도술을 부렸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런, 우리가 접하는 그런 도교, 이런 신선사상, 이것을 이 노자에서 찾으면은 좀 오해하기 쉬워요. 물론, 워낙에 그 노자라는 텍스트가 상당히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굳이 들면은 꼭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좀 그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고 어쩌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일단 노자라는 텍스트가 이렇게 노자잖아요. 이 노자는 다른 텍스트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요. 이 제목 자체도. 자, 공자. 공자란 텍스트는 없구나. 그건데. 공자 빼고 처음 때가 막 나가네. 또 뭐 있죠? 맹자. 예? 맹자 누가 썼어요? 맹자가 썼어요. 맹가, 이름이 가죠. 그 다음에, 뭐, 논어도 공자에 대한 얘기인데, 공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묵자, 누가 썼죠? 묵적이 썼습니다. 한비자? 한자가 한비라는 사람이 썼어요. 다 그래요. 장자? 장주라는 사람이 썼고. 또 뭐 있죠? 다 그래요. 근데, 노사는 누가 썼죠? 예? 사람들은 노자가 있는 줄 알아요. 예? 깜짝 놀라세요. 원래 지금 현재의 학계의 정설은 노자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신비한 생각을 가지게 됐느냐? 제가 나라들의 텍스트에 보면은 사기의 노자라고 있습니다. 사기의 노자. 사마천의 사기에 노장 한비열전이라는 부분에 한 노자에 관련된 게 한 서너 페이지 돼요. 그 중에서 제가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노자는 초나라 고현 여향 고길리 사람으로 성은 이씨, 이름은 이, 자는 백양, 시호는 담이다. 그는 주나라의 장서를 관리하는 사관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공자가 주나라에 가서 노자를 만날 일화가 쫙 써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젊었을 때 노자를 찾아가서 돌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노자가 한 가르침을 주고 나서 공자가 갔다 와서 제자한테 뭐 거의 용과 같은 사람을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가. 이게 사실일까요? 모릅니다, 이건. 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노자는 도와 덕을 닦고 스스로 학문을 숨겨 헛된 이름을 없애는 데 힘썼다. 오랫동안 주나라에서 살다가 주나라가 쇠락해가는 것을 보고는 그곳을 떠났다. 그가 함곡관에 이르자 관령 윤회가 이렇게 말했다. 선생께서는 앞으로 은둔하려 하시니 저를 위해 억지로라도 글을 써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노자는 도덕경 상하편을 지어
도와 덕의 의미를 5천여자로 말하고 떠나갔다. 그 뒤로 그가 어떻게 여생을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여기 신비롭죠. 요 일화를 담은 그 누구죠? 박휘종도 쓰는 사람이 누구죠? 노신. 노신. 노신이 또 단편 소설을 썼어요. 요 일화를 가지고.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또 쓴 게 어떤 사람에 의하면 노래자도 초나라 사람으로 책 15권을 지어 도가의 쓰임을 말하였는데 공자와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아까 성이 이시오, 이름은 이요, 시오는 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나서 또 노래자를 얘기를 해요. 마치 이 노래자도 노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중간에 또 이제 생략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담이 바로 노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이 세상에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아는 이가 없다. 노자는 숨어 사는 군자였다. 하면서 쭉 나오면서 노자의 아들이 누구고 걔가 누구고 뭐 어디 초나라에서 벼슬을 하고 어쩌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기의 노장 한비열전에 나와 있는 노자만 보더라도 이게 신빙성 있는 얘기가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읽어보지 않고 나서 사기의 공자가 노자를 만났다더라. 노자가 5천여자를 남겼다더라.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노자는 공자보다 훨씬 위의 사람이고 공자 이전에 이미 우리가 도덕경이라고 얘기되는 텍스트가 있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가 상당히 어떤 역사를 연구하고 그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중요한 문헌이긴 건 하지만 사마천이 참고한 문헌들 자체의 근거들이 신빙성이 아주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좀 믿기 어려운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양에 있어가지고 역사서로 가장 오래된 책이 뭐죠? 헤로도투스의 역사. 그쵸. 예. 그게 히스토리에잖아요.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걸 썼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야기예요.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 여행을 막 가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도 다 거기다 씁니다. 근데 그 이후에 투퀴디데스와는 또 완전히 다른 독법, 어떤 작법이 되는 것이죠. 투퀴디데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우리 현재 관점으로 보면 객관적인 그런 것들만 기술을 했는데 사기는 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사기의 내용들을 믿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노자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상당히 일단은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그런 견해가 좀 더 강하고요. 현대 학자들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이러한 사고는 있어 왔죠. 사고의 흐름들은. 예를 들면은 노노의 미자편에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숨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장저, 이런 사람, 하조, 누구지? 하여튼 여러 가지, 숨어 사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일화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공자는, 저들의 삶도 내가 인정을 하지만은 나는 이 사람들의 무리, 이곳에서 살아야만 한다라고 선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식의 사고들의 흐름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럼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런 텍스트로 좀 이렇게 응축돼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전국시대에 있었던 문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요즘에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의견입니다. 제가 여기서 호메로스 문제라고 써놨는데 서양에서도 호메로스의 우리한테 남겨진 호메로스의 서사시가 있잖아요. 일리어스하고 오디세이아. 그러면 그 서사시에 있어가지고 학자들끼리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호메로스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또 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아주 논쟁거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읽으면 되는데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저는 뭐 그런 데에 논쟁에 낄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일단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적어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에 대해 가지고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에 전승되어 왔던 것들을 응? 이게 여러 사람이 구전으로 옮기면서 어느 순간에 그냥 기록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오랫동안 구전되어 왔는데 호메로스라는 걸출한 천재가 나타나서 그 전승된 것들을 이렇게 정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노자는 그냥 없었던 사람으로 아는 게 편하실 거예요. 특히 사기에 나와 있는 노자는 없습니다. 이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얘기를 할 때는 적어도 이 텍스트를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노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냥 칭할 거예요. 실존 인물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렇게 될 거고. 그러면 제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왜 하필이면 노자일까? 이 노가 무슨 뜻이죠? 네? 늙었다 뜻이잖아요. 노인이란 말 들으면 어때요? 이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노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존칭. 엄청난 존칭입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최근에 어떤 플랜카드를 봤는데, 이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지칭을 뭐 이렇게 한다면서 어르신이래요, 어르신. 이게 여담이긴 하지만 저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른이라는 것 자체가 존칭이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극존칭을 씁니까? 내가 사적으로 이 사람은 내가 너무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높은 식으로 칭호를 한다 라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극존칭을 쓰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노인 자체가 높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보면 호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있고 요 반대가 소자예요. 그러면 앞에 성씨를 붙여 제가 이제 이씨니까 라오리 하면은 이 선생님 하고 존칭을 하는 얘기예요. 샤오리 하면은 이군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예요. 노자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노인 하면은 나이만 처먹은 이런 느낌인지 이게 안 좋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노인이 원래 어떤 이미지입니까? 오랫동안의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들을 젊은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젊은이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지 가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노인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노인 하면은 이게 뭐 어쨌든지 간에 안 좋으니까 이 노인의 이미지를 탈색하기 위해서 어르신으로 바꿨는데 이 어르신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아이 참.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이름을 지은 것이 노자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다른 것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기 사마천 같은 게 그리고 이때는 뭐 실증주의고 뭐고 이런 게 없으니까 자기 뭐 아까 오후 시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묵자는 자기 사상의 어떤 뭐라 그럴까 정통성을 하기 위해서 우임금을 이렇게 들었고 맹자는 그 다음에 우임금보다 위인 요순임금을 찾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노자라는 도덕경이라는 텍스트를 썼던 사람들이 하나의 좀 자기 정통성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이 노자에 보면은 노자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노자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자에서 육아를 많이 비판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실제 그러한 징후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은 뭐 절학무 이런 얘기라든가 노노 같은 경우에는 학이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노자는 뭐 학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인의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없지만 춘추 시대가 BC 770년부터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전국 시대가
BC 403년. 그 다음에 진시황이 통일을 한 게 BC 221년이 되는데 공자가 요 춘추시대 말기 여기 살았습니다. 500 몇 년부터 뭐 이렇게 400 몇 년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맹자가 전국시대에 좀 지나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추측컨대 노자는 맹자 이후에. 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냐면 맹자의 텍스트를 읽어보면요, 맹자가 엄청나게 깐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고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맹자가 얘기한 고자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데 이게 텍스트가 안 남아있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선의 인간의 본성 문제 가지고 고자하고 논쟁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냐면 양주하고 북적입니다. 그래서 양주는 무군, 북적은 무국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비판을 하거든요. 왜 비판을 할까요? 그때 양주 북적이 인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센 놈하고 붙은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노자 사상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언제죠? 주자는 누구를 비판할까요? 노장 사상하고 불교를 비판합니다. 왜? 그때는 양주묵적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도교하고 불교가 엄청난 세를 획득했거든요. 거기랑 맞짱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맹자의 노자를 비판하는 거, 이 도교 사상을 비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아마 이 뒤일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자가 공자 이전이라면은 공자가 이미 얘기하기 이전인데 어떻게 먼저 비판을 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 그러면은 이 전국 시대의 유가들의 모습을 비판할 수 있다 본다는 얘기 하나. 제가 볼 때 노자 텍스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유학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서 노자가 공자를 비판했다는 거, 공자 이런 얘기를 비판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뭐 나중에 읽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공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여기 이 텍스트에 많이 녹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맹자하고도 조금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유학 내진 육아에 대해 가지고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실제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노자 텍스트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초월적인 경지를 설명하는 그런 책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받아들이는 게. 그런가요? 어떤 그런 자, 그럼 이거 물어보죠. 처음에 나올 얘기긴 하지만 처음 나온 얘기가 도잖아요. 이 도가 뭐죠? 도가? 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진리.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술 같은 얘기가 나오네. 진리. 도 하면 뭐가 떠올라요? 미십니다. 미십. 그죠? 저희 지나가다 보면은 도라면 무엇입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런 거. 그죠? 어쨌든지 간에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겠지만, 내가 돌을 닦는다는 얘기 하잖아. 돌을 닦으면은 지금 내가 안에 어떤 무언가 변신된 초월적인 무언가, 이런 식의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하나의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오해. 두 번째는 뭐냐면, 특히 이제 한비자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노자를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별로 드문데 이후 사람들 중에서 노자를 하나의 통치술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한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게 나중에 텍스트를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전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실제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실제 나오는데 이 진나라가 망하고 나서 진나라가 몇십 년이 안 돼서 망했죠. 3대인가 가가지고 그냥 폭삭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우다가 유방에서 이기게 되죠. 그럼
진나라가 어떻게 해서 어떠한 사상적 기반, 통치 체제를 가지고 나서 진나라가 통일을 했나요? 사람들이 이제 법관하고 얘기를 해요. 이게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런 법과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묵가의 영향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이러고 나서 진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한나라가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에는 한나라가 이렇게 막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맨날 중앙 집권과 그 이전의 분본과 짬뽕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러다가 또 저 위쪽에 이민족들의 침입을 항상 받으면서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한나라 초기의 사람들의 가장 고민거리가 뭐였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망하지? 바로 앞에 어마어마한 제국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진나라라는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내가 몇백 년 갈 수 있겠지. 걔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질 수 있지? 과거에 진나라가 했던 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미 무너졌으니까. 그러면서 처음에 받아들였던 것이 뭐냐? 황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써놨네? 그렇죠. 빠지네. 황로. 여기 한마디로 뭐냐면 황자는 삼황오제에서 복희씨, 여호와씨, 신록씨, 삼황, 그 다음에 황제, 제곡, 전욱, 요순 할 때 이게 황제예요. 고 황제의 통치 사상과 이 노자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치 사상을 같이 짬뽕을 해가지고 한나라 초기에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황제의 통치 사상은 텍스트가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몰라요. 그냥 황로 사상이라고만 알려져 있고 그래서 노자 이 텍스트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통치술이라는 것, 통치의 철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후에는 이 초창기 황로 사상으로 통치를 하다가 한무제 때 한무제가 이제 아주 한나라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때였거든요. 통치 기간도 상당히 길고 이때에 동중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무제 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한나라 이 왕이나 이런 지배 계급들이 어느 정도 통치를 할 만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점점 새로운 통치 철학, 통치 사상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동중서가 얘기하는 새로운 유교에 대한 해석을 통한 통치 이데올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한무제가 동중서의 이런 통치 철학을 다 받아 안았다. 실제 한무제가 실행을 했다. 요거는 좀 학자마다 이견이 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같은 시기의 사람이니까는 뭐 동중서의 철학을 다 받아들였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좀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은 역사를 따지고 보면은 나중에 한나라 이후에 있었던 모든 중국의 나라들이 유학 내지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동중서의 당시의 영향력에 대해서 확대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중서의 텍스트는 남아있지만 과연 그 텍스트가 그의 사상이 한무제 때부터 해가지고 한나라의 통치 실질적인 통치로서 받아들여졌는지는 아직은 의문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때부터 유교는 중국의 어떤 제도, 체제, 지배 이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자의 사상은 주로 서민들, 도교나 이런 형태로서 이 밑바닥의 사람들이 어떻게 좀 변형된 형태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장자를 읽을 예정인데 저는 이 노자와 장자를 같이 엮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노자하고 장자는 많이 다릅니다. 근데 육아하고 비교하면 좀 더 비슷해요. 이런 느낌인 것이죠.
법과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비슷한 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노장이라고 하나의 같은 사상이라고 보기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하여튼 노자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름이 싸잡아서 노장이라고. 네. 싸잡아서. 후대 사람들에게 부른 거죠. 일단 하나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이거는 사실 니체처럼 개과학적으로 쫙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고 추측하면 하나는 또 유양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백가를 10개로 분류한 거예요. 유가, 뭐 도가, 법가, 뭐 있죠? 묵가, 뭐 음향가, 소설가, 뭐 농가, 뭐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냥 나중에 이것도 하나에 보면 뭐예요? 노자에서 나중에 나오는데 명가만 비상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폭력입니다. 구획 직구, 구분 직구 하는 것도 폭력이에요. 그럼 이 노자하고 장자를 거기다 묶은 거예요. 도발하고 일단 거기. 그 다음에 노자에 비해서 장자가 좀 더 어떤 통치, 지배 이런 것보다도 더 떨어져 있어요. 장자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소요유. 장자는 자유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유는 아니에요. 뭐냐면 요즘 말로 치면 자유로운 삶이죠. 이런 거. 그러면은 노자하고 좀 달라요. 결이. 근데 사람들이 노자보다는 장자에 또 사람들이 많이 꽂히더라고요. 뭔가 마치 뭔가 속박된 삶에서 떠나고 싶어 막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향 때문인지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무언가 신선이 되고 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고 뭐 등등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노자 장자를 그냥 다 묶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노자 장자 다 읽어본 사람 없잖아요. 예? 근데 다 들어봤잖아요. 그죠? 노노 다 들어봤잖아요. 근데 읽어본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세간에 들었던 얘기들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거의 이제 횡설수설 하는 식으로 대충 이 노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